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모나리자,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케의 니케. 인류 역사상 가장 귀중한 예술품들이 모여 있는 곳. 이 박물관에는 소장품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수백 년 된 그림, 판화, 고문서.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바스라지고 색이 바래요. 이걸 원래 상태에 가깝게 되살리는 작업. 이 복원 작업에 쓰는 종이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를 쓸까요? 프랑스 종이, 이탈리아 종이, 일본 화지? 아닙니다. 한국 문경의 한지. 2017년 루브르 박물관 그래픽아트 부서의 전문가가 직접 한국 문경까지 찾아왔습니다. 한지 제작 과정을 살펴본 뒤 이렇게 평가했어요. 문경 한지는 일본 화지와 달리 천연 알칼리제인 잿물로 중화돼 자연스럽고 우아하다. 그림과 걸맞는 자연스러움과 기품이 지류 작품 복원의 가장 핵심인데 대한민국 문경 한지의 색상은 루브르 컬렉션의 많은 지류 문화재와 완벽하게 어울린다. 완벽하게 어울린다. 루브르가 한국 종이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의 보수 복원에 문경 한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박물관이 한국 종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씁쓸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루브르가 인정한 이 한지. 정작 한국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인정하고 한국이 잊은 한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지. 한국의 전통종이. 한자로 한국종이라는 뜻이에요. 한지가 뭐가 다르냐고요? 우리가 보통 쓰는 종이는 나무 펄프로 만듭니다. 나무를 갈아서 섬유를 뽑고 화학약품으로 처리해서 종이를 만들어요. 이런 종이는 보통 100에서 200년이면 바스러집니다. 산성이 강해서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부서져요. 한지는 다릅니다. 당나무 껍질로 만듭니다. 당나무의 내피속 껍질에서 뽑아낸 섬유가 한지의 원료예요. 이 섬유가 일반 펄프보다 훨씬 길고 강합니다. 그래서 얇아도 질기고 쉽게 찢어지지 않아요. 한지에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천년 견오백. 종이는 1000년을 가고 비단은 500년을 간다. 한지의 내구성을 표현한 말이에요. 실제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지 문서는 신라 시대 것입니다. 1000년이 넘은 종이가 아직도 글자가 읽힐 정도로 보존되어 있어요. 일반 펄프 종이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명입니다. 한지가 이렇게 오래가는 비밀은 제작 과정에 있습니다. 총 11단계의 공정을 거쳐요. 먼저 당나무를 겨울에 베어서 껍질을 벗깁니다. 왜 겨울에 베느냐? 겨울에 수분이 적어서 섬유질이 단단하거든요. 껍질을 벗겨서 흰 속껍질인 백닥을 얻습니다. 이 백닥을 잿물에 삶아요. 잿물은 나무를 태운 재에서 우려낸 천연 알칼리 용액이에요. 화학약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섬유를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루브르가 일본 화지와 달리 천연 알칼리제인 잿물로 중화돼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게 바로 이 과정이에요. 삶은 백닥을 돌 위에 놓고 방망이로 두드려 섬유를 풀어줍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방망이질을 해요. 풀어진 섬유를 물에 푼 뒤 황촉 규닥풀의 뿌리에서 나오는 점액질을 섞습니다. 이 점액질이 섬유가 물속에서 균일하게 퍼지게 해줘요. 그리고 핵심 공정, 외발뜨기. 대나무 발로 종이를 뜹니다. 물에 풀어진 섬유를 발로 떠올리면서 앞뒤좌우로 흔들어요. 이 과정에서 섬유가 사방으로 엮이면서 한지 특유의 강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일본 화지의 나가시즈키 기법과 다른 점이에요. 일본 화지는 섬유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지의 외발뜨기는 섬유가 사방으로 얽혀서 어느 방향으로 당겨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뜬 종이를 판 위에 쌓고 무거운 돌로 눌러서 물기를 빼고 말린 뒤 표면을 다듬으면 한지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작업이에요. 기계로 대량 생산하는 게 아니라 장인이 한 장 한 장 손으로 만듭니다. 한지의 우수성은 예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고려시대의 한지는 고려지라고 불리며 중국에서도 진귀하게 여겨졌어요.
중국 송나라의 기록에 고려의 종이가 매우 정교하여 중국의 것보다 낫다는 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종이의 원조인데 그 중국이 한국 종이가 더 낫다고 인정한 거예요. 백추지라는 한지는 두드려서 광택을 낸 고급 종이인데 중국 황실에서도 탐을 낼 정도였어요. 조선시대에는 외교 문서나 왕실 문서에 한지를 사용했고 이 종이로 만든 책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8만 대장경을 찍어낸 종이도 한지입니다. 2023년부터는 해인사 8만 대장경 인출 사업에 문경한지가 납품되고 있어요. 1000년 전의 방식으로 만든 종이에 1000년 전의 목판으로 인쇄하는 겁니다. 문화재 복원에 종이가 왜 중요하냐? 유럽의 박물관들은 수백 년 된 판화, 드로잉, 고문서를 엄청나게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이 작품들은 대부분 종이 위에 그려졌거나 쓰여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종이가 약해지고 구멍이 나고 찢어져요. 이걸 보수하려면 원래 종이와 비슷한 성질의 종이로 배접 뒤에 종이를 대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종이가 아무 종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얇아야 합니다. 원본 작품 위에 덧대는 거니까 너무 두꺼우면 안 돼요. 둘째, 질겨야 합니다. 얇으면서도 찢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중성이어야 합니다. 산성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원본을 훼손해요. 넷째, 색상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너무 하얗거나 누런 종이는 원본과 어울리지 않아요. 한지는 이 네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합니다. 닭섬유라서 얇으면서 질기고 잿물로 처리해서 중성이고 표백하지 않아서 색상이 자연스러워요. 2017년 루브르 박물관 그래픽아트 부서의 복원 전문가가 한국 문경을 찾아옵니다. 김삼식 한지장국 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작업장을 방문해서 한지 제작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어요.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것부터 잿물에 삶는 것, 방망이로 두드리는 것, 외발뜨기로 종이를 뜨는 것까지. 루브르 전문가는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관찰하고 샘플을 가져갑니다. 루브르로 돌아간 뒤 다양한 테스트를 거쳐 결론을 내립니다. 문경한지를 복원용 종이로 사용하겠다. 2018년부터 루브르 박물관 소장 작품의 보수 복원에 문경한지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루브르만이 아닙니다. 2020년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가 전주한지의 유효성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유럽 문화재 보존복원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에요. 이 연구소의 평가 전주 한지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기술적 기준에서 모두 일치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신뢰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가지므로 보존과 복원 분야의 사용이 적합하다. 프랑스 루브르와 이탈리아 국립연구소. 유럽의 두 거물이 한국 한지를 인정한 겁니다. 바티칸도 한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된 수백 년 된 문서들의 복원에 한지가 적합하다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일본의 화지는 2014년에 이미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에 등재됐어요. 세계문화재 복원 시장에서 일본 화지가 오랫동안 주류였습니다. 근데 왜 루브르가 한지를 선택했을까요?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조 방식. 일본 화지는 나가시즈키라는 기법으로 만드는데 섬유가 비교적 한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한지의 외발뜨기는 섬유가 사방으로 얽혀서 강도가 더 높아요. 둘째, 색상. 일본 화지는 화학적 표백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하얗고 깨끗하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있죠. 반면 한지는 잿물이라는 천연 재료로 처리해서 색상이 자연스럽습니다. 루브르가 우아하고 자연스럽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수백 년 된 유럽 예술 작품의 복원에는 인위적으로 하얀 종이보다 자연스러운 색감의 종이가 더 잘 어울리거든요. 자, 여기서 씁쓸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루브르가 인정하고 이탈리아가 인증하고 바티칸이 관심을 보이는 한국 한지.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지산업지원센터에 따르면 1996년까지 전국 69곳이었던 전통 한지 업체가 꾸준히 감소해서 현재 전국 26곳만 남아 있어요.
이 중에서 농한기에 한시적으로만 일하거나 체험용으로만 운영하는 곳을 빼면 실제로 전통 한지를 생산하는 업체는 10곳 남짓입니다. 30년 사이에 69곳이 10곳으로 줄었어요. 85%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째, 수요가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창호지. 아파트에는 창호문이 없잖아요. 서해 인구가 급감했어요. 한지 공예. 취미 수준이지 산업이 될 만큼 큰 시장이 아닙니다. 둘째, 돈이 안 됩니다.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노동이 어마어마해요. 당나무 배기부터 완성까지 11단계, 전부 수작업. 겨울에 찬물에 손을 담가가며 종이를 뜨는 작업. 3D 업종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한 장 가격은 몇천 원에 불과합니다. 셋째, 후계자가 없습니다. 힘들고 돈 안 되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 해요. 장인들이 나이 들어가는데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이거예요. 한국의 4대 궁궐인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이 궁궐의 창호지에 전통 한지가 쓰이고 있을까요? 대부분 아닙니다. 수입 닭이나 펄프가 혼합된 종이가 쓰이고 있어요. 전통 한지가 아닌 거죠. 루브르 박물관은 한국 한지로 문화재를 복원하는데 정작 한국 궁궐은 한지를 안 쓰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 전통 한지 사용에 대한 의무 규정도 없습니다. 예산과 편의성을 이유로 저렴한 대체 종이를 쓰는 거예요. 중국의 선지는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일본의 화지는 2014년에 등재됐어요. 한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지의 전통 제작 기법이 상당 부분 일본 화지 방식으로 변형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한국 전통 방식이냐는 논란이 있어서 등재 신청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한지의 전통을 되찾기 위한 연구와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중국 종이, 일본 종이는 유네스코에 올라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가는 종이인 한지는 못 올라간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경의 김삼식 한지장.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그가 루브르에 한지를 공급하고 있는 장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김춘호 전승교육사. 아버지의 기술을 이어받아 한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자가 함께 천년의 기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024년에는 문경전통한지학교가 창립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지 애호가, 공예인, 예술인들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한지 제작 기술을 배우는 교육 공동체예요. 기술 전승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전주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최성일 전주한지장이 이탈리아 국립연구소의 인증을 받은 뒤 유럽 문화재 복원 시장에 한지를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세계 문화재 복원 시장. 유럽에만 수백만 점의 종이 기반 문화재가 있어요. 이 문화재들의 복원에 적합한 종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한지는 단순한 전통 공예품이 아니라 세계 문화 보존의 핵심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루브르, 이탈리아 국립연구소, 바티칸. 이미 문은 열리고 있어요. 이제 필요한 건 안정적인 공급 체계와 품질 표준화, 그리고 한국 정부와 사회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한지 한 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지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겨울 찬물에 손을 담가며 종이를 뜨는 장인들. 그 장인들이 만든 종이가 루브르의 명작을 살리고 있다는 걸요. 정리해봅시다. 한지. 당나무 껍질로 만든 한국의 전통 종이. 천년을 견디는 종이. 고려시대에 중국이 인정했고 2018년에 프랑스 루브르가 선택했고 이탈리아 국립연구소가 인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예술품의 복원에 한국 종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지 업체가 69곳에서 10곳으로 줄었고 궁궐에서도 한지를 안 쓰고 유네스코 등재도 못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걸 한국이 잊고 있어요. 이건 한지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가 탐내는 전통 기술과 문화유산이 많은데 정작 한국 안에서는 관심도 지원도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박물관의 명작을 살리고 있는 종이가
한국에서 온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종이를 만드는 장인이 한국에 10명도 안 남았다는 걸.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